안녕하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슬기로운 선택, 최진영 박사의 건강상담소 김우림입니다. 디톡스라는 말 들어보셨을 텐데요. 건강을 회복하거나 다이어트에 앞서 디톡스를 하는 경우가 있죠. 이 디톡스는 과일과 야채 등으로 이루어진 엄격한 식단으로 몸 속의 노폐물과 독소 배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과일 주스를 매일 섭취하면 당분 함량이 높아서 혈당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실천하고 있는 이 디톡스가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을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디톡스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건강상담소에 문을 두드려 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최진영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건강한 정보 기대하겠습니다. 네, 건강과 다이어트를 위해서 디톡스를 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박사님, 이 디톡스란 정확하게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예, 디톡스는 해독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체 내에 축적된 이제 독소를 뺀다는 개념인데요. 이제 우리가 사는 곳에서 음식을 통해서 또는 호흡을 통해서 또는 대사 과정에서 우리 몸에 이제 유해 물질이 쌓이게 되는데 이 유해 물질을 장이라든지 신장, 폐, 피부 등을 통해서 노폐물 배출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노폐물 배출을 촉진하는 디톡스로 과일 주스를 반복적으로 매일 섭취하게 되면 혈당을 높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럼 디톡스를 한다면 특히 어떤 점을 주의하는 게 좋을까요? 예, 일단 이 과일은 특히 이제 당이 많기 때문에 당분, 그래서 혈당이 올라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야채나 과일 디톡스를 할 때 내가 먹는데 생각보다 좀 단맛이 난다. 그러면 거기에 뭐 시럽이나 당분을 넣지 않았어도 이미 그 과일이나 야채 중에 이미 당의 성분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당뇨를 가지고 있거나 당의 좀 수치가 의심스럽다고 하면 이 과일 또는 단맛이 나는 음식으로의 야채로의 디톡스는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고 현재 이제 체중이나 또는 당뇨 환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 후 야채나 이제 과일 디톡스를 정해서 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과일은 당이 많기 때문에 당뇨 환자라면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디톡스를 건강하게 진행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박사님? 첫 번째가 자신의 체질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과일 중에도 야채 중에도 성질이 좀 찬 성질이 있고 성질이 따뜻한 성질이 있습니다. 과일 같은 경우에는 복숭아는 성질이 좀 따뜻하고 그 다음에 배는 성질이 좀 차고 야채, 채소 중에서도 부추 같은 경우에는 열이 있고 일반적으로 배추는 성질이 좀 차고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체질을 먼저 파악하시는 게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자신의 체질에 맞게 야채와 과일을 정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자신이 즐겨 찾는 맛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좀 속이 더부룩하다 이런 경우에는 아마 달달한 맛보다 결론적으로 디톡스의 이제 주스가 약간 단맛은 적은 약간 쓴맛이나 약간 매콤한 맛이 도움이 되고 이 밖에 나는 좀 기운이 없으면 여성분들의 경우에 다리가 붓거나 빈혈이 있거나 좀 체력이 떨어지고 좀 피곤하면 붓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약간 달달한 게 먹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는 약간 단맛의 디톡스 재료를 맛을 보아서 확인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디톡스를 하는 동안에 자신의 소화 상태라든지 대소변의 상태가 전보다 맑고 깨끗해졌는지 시원해졌는지를 꼭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자신의 체질에 맞는 디톡스를 하고 또 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도 대소변을 통해 몸의 독소 배출을 돕는다고 하니까요. 평소에 충분한 물 섭취도 필요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최진영 박사의 건강상담소. 잠시 후에 건강 고민을 가진 시청자를 전화로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고관절 통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비뚤어진 자세나 다리 꼬는 자세를 지속적으로 오래 유지하면 고관절의 통증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박사님, 그렇다면 고관절은 우리 몸에서 어떤 기능을 담당하고 있나요? 예, 일단 이 고관절은 우리 엉치뼈와 허벅지, 허벅지를 대퇴골두라고 하는데요. 예, 이 부분이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들. 또 우리 어머님들이 이제 출산 후에 환도신다 이런 분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이쪽 고관절을 표시한다고 보면 되고, 예, 고관절은 우리 이제 허벅지 다리하고 엉덩이하고 연결 관절이니까요. 앞으로 걷고 뒤로 돌리고, 예, 옆으로 움직일 수 있는, 예, 회전 반경이 좋습니다. 예, 그렇지만 어깨만큼의 이제 회전 반경은 잘 안 되지만 이 회전하고 앞으로 뒤로 옆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동작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결국 고관절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우리가 앉았다 일어나기도 쉽지가 않고 걸음에도 보행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고관절의 염증이나 통증에 주의 깊게 이제 관찰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고관절은 걷기와 뛰기뿐만 아니라 운동을 할 때도 고관절에 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고관절 통증은 왜 생기는 건가요? 예, 크게 6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염증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다른 관절과 마찬가지로. 예, 퇴행성 고관절 염증이라든지 류마티스 고관절 염증이라든지 이제 감염성 염증이라든지 어떤 원인에 의해서 결국 염증이 발생한 경우가 되고, 두 번째는 과도하게 운동 또 과도하게 일을 하거나 과도하게 앉았다 일어나는 경우에 많이 쓰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관절 자체가 무리가 오겠죠. 예, 세 번째는 노화입니다. 예,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고관절 근육이나 인대가 약해지고 또 뼈도 약해지면서 이제 요즘은 고관절도, 예, 무릎 인공관절처럼, 예, 치환술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됩니다. 예, 네 번째는, 예, 복부의 비만과 과도한 체중입니다. 우리가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 체중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무릎 쪽에 또는 고관절 쪽에 하중이 생기기 때문에요. 항상 체중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 고관절도 치환술을 가능하지만 무릎 인공관절만큼 오랜 기간 동안 유지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고관절 건강 관리를 위해서 이 비만이나 특히 이제 복부 비만이 있는 경우에는 중력에 의해서 하중을 더 받기 때문에 각별히, 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섯 번째는 만성 변비입니다. 변비가 있는 경우에는 복압이 올라가고 복압이 올라가면 무게가 늘어나겠죠. 무게가 늘어가면 하중감이 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뭔가 변을 보고 나면 시원하다 이러면 몸이 가벼운 느낌이 들게 되고, 변을 봤는데 뭐가 시원치 않고 변이 잘 안 나간다, 힘을 주었는데 힘만 쓰다 나왔다, 이런 경우에는 배가 무거운 느낌이 들게 됩니다. 배가 무거운 느낌은 바로 고관절에 영향이 가기 때문에, 예, 동의보감에 이제 각기 다리의 질병에 있어서는 먼저 대변을 잘 소통시키는 게 큰 치료법, 예, 대법이라고 적고 있게 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30대에서 50대에 가장 많이 생기는 경우인데요. 예, 대퇴혈두, 예, 고관절의 결국 무혈성 괴사입니다. 예, 결국 관절 부분에, 예, 피가 계속해서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공급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고관절 자체가 괴사가 되면서, 예, 문제가 생기는 경우이기 때문에요. 이 고관절이, 예, 뛰거나 앉았다 일어났을 때, 예, 고관절에 통증이 있거나 뭔가 느낌이 불편할 때는 바로 전문가의 진단을 받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노화나 과체중으로도 고관절 통증이 생길 수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박사님, 고관절 통증이 있을 때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게 예, 될까요? 증상은 일단 있는 부분이 아프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예, 통증이 있기 때문에 걷는데 불편함을 먼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불편한 게
일반적으로 무릎이나 발목이 아니라 걸으려고 하면 이 고관절 자체가 벌어져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걸음 폭이 좁아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우리가 이제 다리나 이 고관절이 아프신 분들을 보면 보폭 자체가 좁아집니다. 예, 그러면 고관절의 활동 범위가 좁아지고 또 활동 범위가 좁아지면 근육이 위축되면서 통증이 생기게 되는 경우이고, 예,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고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 통증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 바닥에 앉았다 일어나기를 힘들어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이 특히 이제 빨갛게 붓거나 욱신거리는 경우에는 염증이라든지 활액막 염증이 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바로 병원에 가서 직접적으로 진단을 해야 되고, 이 감염성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생명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의자에 앉았다 편히 일어난다, 걷는데 보폭이 조금 걷는 게 좀 편하다, 예, 그 다음에 바닥에 앉았다가 일어나기가 힘들다, 활동 범위가 적다, 이런 등의 증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젊은 분들은 괜찮지만 나이가 60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특히 이제 이 고관절 자체의 인대가 약해지고 또 닳게 되면 치환술을 받아야 되는데, 치환술을 받았을 때 이 기간이 오랫동안 유지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각별히 이제 신경을 써서 이제 고관절의 통증을 가볍게 넘기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네. 고관절 통증은 보행 시 체중이 가해지면서 더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통증이 느껴진다면 치료를 미뤄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한방에서 고관절 통증을 어떻게 치료하는지 궁금합니다. 예, 우선은 이제 약물과 또는 한방 이제 물리요법, 이제 침치료, 또 추나요법, 약침요법으로 먼저 통증을 개선시키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원인에 따라서 이제 추가적으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예, 첫 번째는 이제 관절염이 있는 경우입니다. 예, 그래서 이때는 이제 퇴행성이냐, 류마티스냐, 예, 질병 관리를 하면서 여기에 맞게 치료를 하고 있고, 예, 두 번째는 과도한 이제 운동을 하는 경우입니다. 예, 그래서 모든 관절에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일단 운동 자체를 줄이시는 게 필요합니다. 예, 그런데 진료를 하다가 보면 운동을 해서 조금 더 그 부분을 강하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확률이 적습니다. 예, 그 경우에는 뭐 20대, 30대, 예, 그 다음에 이제 운동선수들의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해서 근력량이 많고, 예, 심폐 능력도 좋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연세가 운동을 많이 안 하고 그냥 일상 사회생활을 하고, 예, 그 다음에 연세가 60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몸에 맞추어 가야 됩니다. 마음은 똑같이 우리가 20대 항상 청춘인데 몸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몸이 무슨 일인가 했는데 아프다, 일을 하다가 아프면 좀 쉬었다가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대부분 이제 드리는데, 특히 몸이 아플 때는, 꼭 다리가 아플 때는 꼭 쉬었다가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예, 세 번째는 지금 이제 노화가 있는데요. 이 노화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이쪽 엉덩이 뼈와, 예, 대퇴골도, 결국 허벅지의 이제 뼈에 관절의 근육과 인대가 약해지고 어찌됐든 신진대사가 잘 안 되는 경우입니다. 예, 그래서 이때는 신진대사를 보강을 해야 되고 근육과 인대를 이제 보강하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복부 비만과 과도한 이제 체중이 되게 되는데요. 예, 이런 경우에는 이제 체질에 따라서 이제 결국은 체중 관리를 하는 게 제일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걷기를 하면서 보면서 이렇게 과체중인 분들이 걷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서 순서가, 제가 전에도 한두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뭐 적당히 과체중이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좀 많이 과체중이면서 걷다가 보면 무릎이나 고관절, 다리가 좀 붓고 무리가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걷는 운동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체중 조절을 할 뭐 1, 2kg라도 조금 가볍게 해놓은 다음에 걸어야, 예, 관절에 무리가 오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 순서가 아주
정확하게 정해져야 되기 때문에요. 잘못하게 되면 관절에 무리가 오면 그거를 회복하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만성 변비인데요. 제가 계속해서 이제 변비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한방에서는 이 복부 밑에 우리 단전이라고 하죠. 단전요법. 그래서 복부 자체의 율동 운동이 떨어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배가 차갑게 되고, 그래서 제가 항상 이때 되면, 예, 젊을 때는 우리가 뭐 음식을 많이 먹고 자도, 예, 배가 안 나오게 되는데, 요즘은 예전하고 조금 다릅니다. 요즘은 음식이 워낙 맛있고 칼로리가 좋고, 예, 정말로 맛있고 영양가가 높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젊으신 분들도 예전 7, 80년도에 비해서 젊으신 분들도, 예, 복부의 비만이나 과체중인 분들이 많게 되는 경우입니다. 예, 그래서 그냥 자신이 알게 되거든요. 내가 좀 과체중이다 그러면 운동을 먼저 해서 빼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과체중에 대한 것을 조절을 적절히 한 다음에 이제 운동을 같이 겸하는 게 이제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대퇴골두의 고관절의 무혈성 괴사인데요. 결국 혈액 공급이 잘 안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맥동수가, 우리 요즘 건강검진 받으면 가서 혈압을 체크하면 혈압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맥동수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맥동수가 보통은 한 75에서 90 정도 나와야 됩니다. 예, 그런데 맥동수가 한 65 이하로 왔다 그러면 한방에서 보는 치맥이거든요. 치맥은 몸이 찬 걸 전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맥동수가 65 이하로 낮다고 하면 몸이 차면 피가 고관절까지 충분하게 가지를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서 이 고관절로 피가 잘 가도록 유지해 주는 게 필요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몸이 좀 따뜻한지, 예, 그 다음에 이제 손발이 좀 찬지, 예, 그 다음에 에어컨 선풍기 바람 나는 좀 여름에도 잘 쐬지 않는 게 나는 좋다. 이런 경우에는 몸이 차기 때문에요. 이 고관절을 먼저 치료하는 게 아니라 몸을 따뜻하게 만드는, 예, 치료를 하면서, 예, 이쪽 이제 고관절에 영양 공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고관절도 다른 관절과 마찬가지로 관절염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한방 치료로 통증 회복과 개선에 도움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고관절 통증 회복에 도움되는 한방차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무엇이 일단 있을까요? 고관절이 있는 경우에 과체중이다, 복부 비만이다 이런 경우에는 창출과 의인을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고, 예, 그 다음에 나이가 70, 80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노화의 과정에서 왔다 이런 경우에는 우슬과 오가피를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는데, 이 차를 드실 때는, 예, 공복 시에 속이 좀 출출할 때 식사하기 전에 좀 복용을 하시면 더욱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과체중인 경우에는 창출과 의인을, 노화인 경우에는 우슬과 오가피를 이용한 한방차로 고관절 통증 개선에 도움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함께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건강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서울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오늘은 어떤 건강 고민을 가진 시청자가 전화 상담을 요청했는지 잠시 후에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건강 상식도 쌓고 건강 궁금증도 해결할 수 있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건강 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서울 02-823-2000번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세요. 상담을 신청하실 때는 상담 받으실 분의 나이와 키, 몸무게와 현재 아픈 곳을 말씀해 주셔야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건강 고민을 가진 분을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본인 상담이실까요? 네, 접니다. 네, 그러면은 상담을 위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85입니다. 네, 그러면 키와 몸무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키는요, 150이고요. 몸무게는 50kg. 네, 그럼 어머니 지금부터 박사님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랄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박사님. 네. 어머님 불편하신데 모두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요, 예. 그, 몸이 항상 좀 춥고요. 네. 좀 매지근한데 누구도 춥고 해서 항상 따끈하게 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떠시게 자면은 땀이 나서 옷이 헛박 젖기 때문에 또 갈아입고 자야 되는 그 불편 때문에 전화했습니다. 예. 아, 주무실 때 좀 따뜻한 데서 주무시면 항상 땀이 많이 나신다고요? 네, 옷이 헛박 젖습니다. 예. 다리 쪽에서도 혹시 땀이 나십니까? 예, 다리, 팔, 몸 전체 다 예. 예. 지금 그러면 주무시다가 땀이 나면 좀 끈적거리잖아요. 처음에는 예. 땀이 찐득하고 끈적거린 땀이 났는데 네. 그거는 지금은 맑은 땀이 납니다. 지금은. 네. 그러면 주무시다가 깨서 일어나서 옷 갈아입고 주무십니까? 네. 예. 지금 현재 뭐 복용하시는 양약, 혈압약이나 당뇨약 중에 복용하시는 거 있습니까? 혈압약 먹고 있습니다. 예. 다른 약은 복용하시는 거 없고요. 다른 거는 허리가 아파서 한 번씩 병원약 먹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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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한 번씩 먹는 거고 꾸준히 계속 먹는 건 혈압약만 복용하시는 거죠. 네. 예. 수술 받으신 적 있으세요? 아주 젊을 때 저기 중흉경 코 수술을 한 번 하고 예. 수술 안 했습니다. 네. 이 지금 요즘 주무시다가 땀난 게 얼마나 되셨습니까? 그게 제가 한 40년 됩니다. 네. 평상시 소화는 어떠세요? 소화는 잘 되고 예. 네. 잠도 많이 자고 예. 예. 근데 항상 필요해서 한 2시간 시골이니까 일하고 나면 또 뭐 1시간 좀 자야 되고 그렇습니다. 네. 제가 혹시 한의원에서 체질 검사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한의원에 가서 체질 검사를 안 했습니다. 예. 제가 체질 때문에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네. 예. 혹시 술 하실 줄 아세요? 술을 먹으면은 예. 머리가 아프고 예. 또 속이 아프기 때문에 술을 안 먹습니다. 네네. 한 모금만 해도 머리가 바로 아프십니까? 아닙니다. 한두 잔은 괜찮은데요. 뭐 친구들이 자꾸 먹다 해서 좀 서너 잔 먹고 나면 안 좋기 때문에 예, 예. 술자리 일절 안 갑니다. 예. 머리가 아프고 얼굴이 좀 빨개지는 거 있습니까? 좀 얼굴도 붉어지고 예. 예, 첫째 속이 아프고 그 이튿날에 구토가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예, 알았습니다. 예. 혹시 네. 커피 드십니까? 커피 한 잔씩 먹습니다. 예. 커피 혹시 오후에 드셔도 잠은 잘 주무십니까? 네, 잠 안 자려고 먹어도 그냥 잡니다. 네. 지금 이제 주무실 때 지금 이제 그 따뜻한 온도에 좀 정도가 있는데 네. 이렇게 좀 우리 주무실 때 좀 따뜻하게 주무십니까? 좀 뜨끈뜨끈한 데서 좀 주무시는 겁니까? 그냥 좀 뜨뜻하다 이게 몸이 뜨신 사람들은 예. 이게 또 덥다 할 정도로 예. 예, 예. 저는 따끈따끈해야 예. 이 팔다리가 안 아프니까 예. 네네. 덩어리도 안 시리고 예. 그래서 여름에도 이제 전기장판을 안 깔고 자면 덩어리가 시려서 깔고 잡니다. 네. 저희 구내염 생기는 경우 있습니까? 제가 구내염이라고 하는 건 입병 말이지. 예. 네네. 입병은 제가 어릴 때 자주 났는데 예. 그 꿀을 많이 먹었더니 요즘 입병은 전혀 안 합니다. 아, 요즘 들어서는요? 예. 예. 예.
그 지금 저녁 때 이제 주무시다가 뜨끈뜨끈한 데서 이제 주무시면서 땀이 많이 난다. 그 땀이 나서 이렇게 계실 때도 이불은 계속 덮고 계세요? 네, 그 이제 이불을 안 덮으면은 예. 몸이 시립니다. 시리고 예, 예. 한여름에도 이제 뜨시지 않으면 시려서 이불을 덮고 자야 되고요. 예, 그러니까 덮고 주무시는데 이제 중간에 땀이 나서 이제 일어나시잖아요. 옷을 갈아입으시려고. 예, 예, 그러면 일어나려고 할 때 그때도 이불은 덮고 계세요? 그 이제 제가 일어나기 전에 덮으면은 이제 이 발로 이불을 그저 차고 나면은 이 다리가 시리기 때문에 예. 항상 저기 덮고 자고요. 예. 일어나서 벗고도 또 이제 다른 걸 갈아입고도 이불을 덮고 자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때 도움이 되는 이제 한방에서 그 도한이라고 하거든요. 예, 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더워서 또 나는 땀이 있는지를 제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땀이 날 때 실질적으로 열이 있어서 더우면 지금 어머님께서 주무실 때 아무래도 이제 다른 분들이 볼 때는 좀 약간 뜨끈뜨끈해야 지금 현재 본인의 이제 몸 상태에 맞기 때문에요. 그래서 네. 이게 이제 열로 인한 경우에는 내가 땀이 날 때 이불을 차내게 되거든요. 예, 그런데 몸이 약한 사람은 이불을 땀이 나면 반대적으로 잠깐 더웠다 또 몸이 시리게 돼요. 예, 그러면 네. 이제 이불을 좀 땀이 나면서도 약간 덮는 경향이 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도안이라고 하고 한방에서는 이제 음혈이 허해서 순간적으로 자면서 허하기 때문에 이제 피부가 열리면서 땀이 나게 되거든요. 예. 입맛은 평상시에 좋습니까? 밥맛. 네, 밥은 잘 먹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도움이 되는 한방차 불러드릴 텐데 메모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네. 작약, 작약, 예, 당귀, 당귀, 청궁, 청궁, 예, 숙지왕, 숙지왕, 예, 거기까지 5g입니다. 네 가지 약재. 예, 5g에다가 예, 그 다음에 지모, 쥐모, 예, 황백, 쥐모, 항백예. 예, 예, 그 두 가지 약재는 예, 밀구 이렇게 적으세요. 예, 예, 그러니까 지모하고 황백은 꿀로 볶은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지모, 황백, 밀구해서 3g. 예, 예, 그렇게 해서 그거를 물을 2000cc를 넣으시고요. 예, 예, 그 다음에 100cc 나오게 달이세요. 예, 예, 그러면 그걸 아침에 지금 혈압약 드신다고 했죠? 예. 네, 아침에 혈압약을 언제 드십니까? 아침 밥 먹고 먹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은 아침에 한 오전 11시쯤 한번 드시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오후 5시에서 6시 그쯤 편한 시간에 드시면 됩니다. 예, 예, 그렇게 해서 하루 2번 드시는데 이 병 자체가 오래 드셨기 때문에 한 네. 4개월 정도 꾸준히 드시고 그 다음에 저희 방송국에 전화 한번 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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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몸 상태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는 본인 상담부터 가족 상담까지 모두 가능하니까요. 서울 02823-2000번 전화나 또는 SNS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에 전화 상담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영 박사의 건강상담소. 건강 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직접 상담해 드리고 있는데요.
서울 02-823-2000번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본인 상담이실까요? 예, 제 상담이에요. 네, 그러면은 상담하기 전에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61살이요. 네, 키와 몸무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키는 150쯤 되고요. 네, 몸무게는 43이나 42 그렇게 돼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박사님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랄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불편하신데 말씀해 주세요. 선생님, 제가 저기 몇 년 전부터 이렇게 겨울에요. 이렇게 식품 회사에서 일했는데 발바닥이 그렇게 막 동상 걸린 것 같이 단단해요. 그래가지고 뭐 감각이 없는 것 같고 막 이상해 동상 걸린 줄 알았더니 네. 이제 병원 이제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병원 가서 촬영을 사진을 찍어보니까 그게 동상이 아니다고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발바닥이나 뭐 그 발등 그런 데는 다 정상이라고 그러시네요, 의사 선생님이. 네. 그런데 이제 발가락 있죠, 그쪽 부위 네. 발가락 그 5발가락 발바닥이 네. 그렇게 아파요. 쭉쭉 막 초기에는 이렇게 바늘로 예. 쑤시는 것 같더니 이제 최근에는 그것이 이제 그런 증상이 아니고 이렇게 발이 막 발가락뿐만 아니라 그 밑에로 발바닥 부위 있죠, 땅에 짚는 부위 앞부분 네. 그 부분이 이렇게 뭐 타는 듯한 막 그런 느낌도 막 들고 이제 그 발등 그 위에 발등은 발가락이 있는데 그 위에 거기는 막 그렇게 차가운 느낌이 시린 느낌도 들고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이 괴로워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발 뒤꿈치도 여름에 아팠었는데 제가 이제 발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걷는 것을 좀 자제했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발 뒤꿈치 족저근막염 같이 그런 발 뒤꿈치는 이제 덜 아픈데 이렇게 발 앞에 앞부분 있죠. 그 네. 부분이 그렇게 아파요. 예. 발바닥 부위랑 그 발가락 밑에 네. 발바닥 있는데 그 부위랑 또 발등 거기도 시리고 앞부분이 시려요. 발가락까지 다. 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땅에 짚는 부위가 예. 안 좋아요. 그리고 엄청 막 타는 듯한 느낌이 그 발바닥부터 발가락 그런데 다 그렇게 네. 돼가지고 너무너무 괴로워요. 지금 현재 150에 몸무게가 43이시잖아요. 예, 43 조금 못 나가거나 그래요. 43은 나가거나. 예, 체중은 예전부터 이 정도 체중이셨습니까? 어렸을 때는 한 46kg 정도 나갔는데 예. 지금 꾸준히 체중은 이렇게 유지하고 있어요. 현재 그 혈압약이나 뭐 당뇨약 따로 복용하시는 약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어요. 예, 복용 안 해요. 수술 그래. 받으신 적은요? 수술 받은 것은 한 15년 2006년도에 오래됐어요. 그때 이제 자궁에 물혹이 생겨가지고 예. 레이저로 지졌어요. 창내가지고. 예. 그리고 지금 갱년기 증상 혹시 나타나는 거 있습니까? 저는 그게 갱년기 증상이 뚜렷이 모르겠어요.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모르는데 이제 생리가 가고 난 뒤부터는 갑자기 이렇게 열이 조금씩 이렇게 탁 좀 올라오긴 했어도 예. 이렇게 많이 막 올라오거나 못 참을 정도는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전체적으로 몸이 좀 차가워요. 예. 지금 이 다리가 그 허리도 검사 같이 받았었습니까? 네, 허리도 받았는데 예. 몇 년 전에는 허리에 예. 한 7, 8년 전에는 허리에 협착증이 있다고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최근에 그 사진 찍어보니까 예. 뭐 그렇게 허리랑 그렇게 허리도 아파요. 그리고 어쩔 땐 또 안 아프기도 하고. 근데 아플 때가 더 많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발바닥이 그러신데 어느 쪽 발이 그러세요?
선생님, 근데 그 양쪽 발이 다 똑같이 그래요, 그 위치가. 아, 위치가요? 예. 예, 근데 이제 선생님, 근데 제가 작년 여름이랑은 막 그 일 갔다 와서 피곤해서 꿀을 많이 떠서 막 테레비 보면서 먹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당뇨가 생겨가지고 네. 이렇게 발에 신경이 죽지 않았는가 싶기도 해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제가 그 사진을, 아니, 그 당 체크를 해보니까 그 당뇨 아니다고 그래요. 아, 예. 지금 일반적으로, 예, 그러니까 지금 병원에서 검사도 하고 피검사도 다 받았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제 당뇨병성으로 인해서 말초신경염이 오면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지금 당은 적절히 잘 조절이 되고 지금 건강검진도 2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잘 받으신 거죠? 예, 예. 예, 근데 그러면, 이제 그 네. 위험은 약간 있고 식도염이 조금 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심하진 않고 그냥 네네. 조금 정상인보다 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지금 그러면 이제 걱정하는 것처럼 당뇨 때문에 생긴 게 아니기 때문에요. 평상시 소화는 어떠세요? 소화가 정말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좀 잘못 먹으면 기름기, 특히 견과류가 소화가 그렇게 저는 못 시켜요. 그래가지고 그거 먹으면은 명치 끝에가 딱 뭐 돌멩이 하나가 걸려 있는 것 같아요. 막. 그리고 뭐 숨쉬기도 막 숨도 호흡 곤란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먹고는 싶어도 못 먹죠. 네, 그리고 네. 이제 식도염 약을 하루에 한 번씩 그 이장용 약하고 섞어진 것을 먹고 있어요. 네. 아, 그러면 소화 좀 괜찮으세요? 그 약 네, 먹은 그 뒤로. 약을 먹으면 좀 괜찮아요. 네. 지금 체질 때문에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술 하실 줄 아세요? 술은 안 먹고 있어요. 이렇게 한 모금도 해본 적 없습니까? 예, 예. 예. 지금 음식 드실 때 좀 약간 얼큰하고 칼칼한 게 좋으세요? 달달한 게 좋으세요? 저는 그 얼큰한 거 뭐 그런 거 입에서는 좋지만 위에서 속 쓰리니까 안 먹고요. 네. 달달한 것도 좋아하지만 이렇게 발바닥이 뭐 말초 신경성 그 당뇨 증상 같이 그렇게 나타나니까 제가 못 먹어요. 단 것이랑. 예, 그러면 그러니까 원래는 좀 달달한 음식도 좀 좋아하시잖아요. 예, 좋아했어요. 원래는 엄청 좋아했어요. 예, 그러면 그렇게 이제 여기 단 것을 조금 더 절제를 한 게 언제부터 그러세요? 아니, 그 2023년 이렇게 겨울부터 이렇게 당을 제가 안 먹었어요. 예. 그리고 그러- 잡곡밥을 많이 먹었어요. 잡곡밥이나 뭐 생야채 그런 거 먹었어요. 근데 그런 거 먹으니까 더 소화가 안 되고 몸은 더 차가워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당이 그러니까 너무 많이 먹었을 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지금 본인의 병은 당뇨병성 말초신경염이라는 병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몸무 150에 체중이 43kg고 이러면 몸 자체가 체력이 없으시잖아요. 그다음에 아까 그 거꾸리로 매달리게 되면 발바닥이 걸을 때 아픈 게 조금 줄어들잖아요. 예, 그거는 지금 그러니까 등과 발바닥 사이에 공간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러면 그 공간으로 신경이나 혈관들이 순환을 돼야 돼요. 예, 그런데 그 부분이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압착이 되니까 공간이 좁아지면서 통증이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거꾸로 매달리면 잠깐 괜찮은데 또 오래 걷다 보면 다시 통증이 생겨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무엇이 생겨야 되냐면 그 발등과 발바닥 사이에 공간에 힘이 생겨야 돼요. 그러니까 힘이 생기려면 당분이 어느 정도는 들어가야 돼요. 예, 그래서 단 거가 좀 먹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네, 많이 먹고 싶은데 진짜 끊고 있어요. 당뇨병 걸린 줄 알고. 네, 그러니까 지금 당뇨가 아니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단 걸 먹고 싶은데 단 걸 안 주면 이 증상이 계속 심해져요. 아, 그래요? 예. 왜냐면 근데 병원에서 선생님, 지금 여러 군데 다 다녔는데 이상이 없잖아요. 예. 예, 그거는 기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 그러니까 기력이라는 것은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매운 것은 약간 얼큰하게 먹으면 괜찮고 조금 맵게 먹으면 속이 쓰려서 이제 덜 맵게 먹는 거잖아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내가 달달한 빵 같은 거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부드럽고, 예를 들면 잡곡이 조금 적게 넣고 잡곡을 좀 적게 넣고, 예, 그냥 쌀이 좀 더 많이 들어가고 그러면 그때는 소화도 잘 되시잖아요. 예, 그것이 차라리 오히려 나아요. 근데 네. 그러니까 선생님, 근데 네. 사실 단팥빵 그런 거 너무 소화를 못 시켜요. 밀가루랑. 예, 그러니까 단팥빵 말고 다른 빵, 다른 거 드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아까 잡곡을 많이 넣어서 소화가 되는 게 아니라 잡곡을 좀 적게 넣고 아까 쌀이 많이 들어갔을 때 소화가 잘 되잖아요. 예. 예, 본인은 그렇게 드셔야 돼요. 지금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해서 이상이 없잖아요. 예. 고지혈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당뇨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드시면 돼요. 근데 내가 걱정이 되면 2개 먹을 거 하나만 먹으면 돼요. 근데 선생님, 제가 음식을 좀 절제를 못해서 한번 손대면은 다 먹어야 그러더라고. 먹어지니까 아예 안 먹어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병이 안 낫잖아요. 그러니까 예, 제가 하는 방법인데, 예, 배가 이제 나오니까 배를 적게 나오게 하려면 음식을 좀 적게 먹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예. 내가 먹고 싶은 걸 먹고 싶거든요. 먹고 싶은 걸 못 먹으면 스트레스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반을 잘라서 반을 그러면 그냥 어디 다른 곳에 숨겨놓든지, 그것도 안 되면 그냥 버리면 돼요. 예, 그러면 내가 그거밖에 못 드시잖아요. 예, 그렇게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튀김을 먹고 싶으면 그거 드시면 돼요. 예, 그렇게 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한방차는 불러드릴게 적어보세요. 예, 황정, 황정, 예, 황기, 황기, 예, 당귀, 당귀, 청궁, 청군요? 예, 예, 거기까지 5g입니다. 예, 그래서 물을 1,500cc 넣으시고, 예, 그 다음에 100cc 나오게 달이세요. 예, 그다음에 선생님, 예. 황정, 황기, 당귀, 청궁을 다 각각 얼마씩 넣어요? 예, 전부 5g씩요. 전부 다 합해서요? 아니요. 그러니까 총 합치면 20g이죠. 네 가지니까. 예, 5g. 알았어요. 네네. 그렇게 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드시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오후에 3시에서 5시 사이에 편하신 때 한번 드세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거 약 3개월 복용하시고 저희 방송국에 다시 전화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방차로 건강에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개인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61세 어머니의 건강 상담을 해드렸는데요. 황정과 황기, 당귀, 천궁을 이용한 한방차를 소개해 주셨는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약재인가요? 예, 지금 이분의 경우에는 그 음식을 너무 먹지 않아서 그 족저 근막 사이에 공간 자체가 좁아진 겁니다. 그냥 이렇게 비유하자면 안에 영양분이 다 빠져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말라 비틀어진 개념이 됩니다. 예, 그래서 공간이 좁아지니까 공간 자체에 혈액이 돌아야 되고 그 안에 또 신경이 있는데 그게 위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서 걷게 되면 발바닥으로 우리가 50kg면 50kg의 중력이 발바닥에서 받게 됩니다. 그래서 걸을 때 아픈 게 증상이 대표적인 게, 근데 이분은 현재 61세니까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몸무게도 체중이 과체중이 아니면서 이제 척추관 협착증에 오면서 이 증상이 나타나는 게 하나가 있고, 예, 두 번째는 이제 말초 신경염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질병이라든지 몸의 원인에 의해서 말초, 그러니까 말초라는 것은 손끝, 발끝, 말초 신경들에 의해서 신경의 병증이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예, 그런데 이분의 경우에는
아까 원래 음식이 지금 단 게 예전에 좀 꿀이 좀 먹어서 순간적으로 꿀을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당이 순간적으로 검사하면 올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정상적으로 건강검진을 했을 때 당뇨는 정상적인 수치였기 때문에 병명을 당뇨병성 말초신경염으로 보기는 어려웠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때 그 당에 대해서 놀라고 또 매스컴에서 당이 있으면 이렇게 너무 무서운 이야기들을 듣게 되면 환자분들이 불안하고 무서운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오미를 문진을 할 때 간혹 묻게 되는데 달달한 게 음식이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약간 칼칼하고 개운한 걸 좋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운이 없다. 예, 그 다음에 몸이 피곤하다. 그러면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당 떨어져서 그렇다 이 이야기 하잖아요. 예, 그게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이 너무 안 먹어도 당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력이 없으면서 족저근막염 사이에 공간 자체가 좁아지게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통증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 예, 그 다음에 또 수분이 섭취가 되어야 되는데 달콤새콤한 수분이 섭취가 되어야 되는데 과일도 안 먹게 되고 아까 잡곡을 많이 넣으니까 이분의 경우에는 소화 기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잡곡을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되고 아까 쌀의 양을 좀 늘려서 잡곡을 넣었더니 나는 그게 맛있다. 예, 그러면서 일단 음식을 먹을 때 맛있어야죠. 맛있어야 내가 조금 더 많이 먹을 수 있고 내가 조절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이야기를 먼저 해야 치료가 되기 때문에 해드린 거고, 예, 두 번째 처방은 그동안 너무나 절제하면서 그 기혈 자체가 약해지면서 위축된 거기 때문에 피부가 위축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윤택해서, 그래서 이분의 피부는 아마 건조하고 마르고 칙칙하고 아마 이럴 겁니다.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오장육부에 이제 습기, 촉촉하게 윤택하게 해주는 게 이제 황정과 황기고, 그 다음에 이제 음식물들을 제대로 섭취하지 않고 결국은 신경도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혈액의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혈시키는 대표적인 약이 당귀청궁. 당귀청궁은 맛이 약간 매콤하고, 그 다음에 황기와 황정은 달콤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매콤 달콤한 걸 좋아하는 분이 있고 달콤 새콤한 걸 좋아하는 분이 있고 단짠을 좋아하는 분이 있고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음식 문화 중에 매콤 달콤한 게 수정과입니다. 그래서 여름에 우리가 시원한 음식을 먹게 되면 소화 기능이 떨어지니까 약간 매콤 달콤한 것은 열을 생기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 선조들의 지혜를 알 수가 있는 음식 문화거든요. 그래서 과체중이거나 특별한 질병이 없는 한은 자기가 좋아하는 맛으로 먹어야 됩니다. 물론 그게 너무 많이 먹었을 때는 문제가 되지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황정, 황기, 당귀, 청국 약간 매콤 달콤한 맛으로 이제 한방차를 불러 드린 겁니다. 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 방송 함께 하시면서 건강 궁금증이 있거나 아픈 곳이 있다면 서울 02-823-2000번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SNS에 올라온 건강 고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후반 여성이고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한 달 전부터 한쪽 다리에 부종이 심해져서 지금은 다리가 저리고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면 다리 부종이 급성으로 생길 수 있다고 해서 걱정인데요. 평소 음식을 짜게 먹지 않는 편이고 건강관리를 신경 쓰는 편인데 부종이 갑자기 왜 생겼는지 궁금하고 도움이 되는 한방차와 한방지압법이 있다면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0대 여성의 다리 부종에 대한 건강 고민 상담을 살펴봤는데요. 다리 부종이 왜 생기는 건가요? 일단 이분의 전제 조건은 다리 부종과 이제 50대라는 겁니다. 근데 50대는 이제 폐경이 되면 갱년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갱년기 증상이 있으면 그걸 먼저 치료하는 게 우선이고 또 다른 질병, 뭐 정맥류라든지 다른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질병이 있다고 하면 이 질병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게 필요하고, 갱년기 증상이 있으면 지금 50대 때부터 그러니까 갱년기 증상을 먼저 치료하면 됩니다. 예, 그렇지만 그런 게 없이 그냥 다리 부종이 생긴다 그러면 원인은 크게 5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찌되었든 순환이 잘 안 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순환이 안 되는 경우에는 여성분들이 대체로 몸이 차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손발이 차고 자궁이 차고 아랫배가 이제 찬 경우. 예, 두 번째는 소화가 잘 되지 않는 경우. 소화가 안 되는 경우는 속이 더부룩하면서 내 몸의 영양분이 손과 다리 쪽으로 제대로 못 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다리에서 피가 갔다가 정맥에 의해서 치고 올라오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 기능이 안 되면서 나타나게 되고, 세 번째는 배변을 본 후에 남아있는 느낌이 있는 경우입니다. 예, 그래서 남아있다는 것은 찌꺼기가 남아있게 되고, 찌꺼기가 남아있다는 것은 하중을 더 받게 되기 때문에 예, 올라오는 힘 자체가 떨어져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예, 네 번째는 소변이 시원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예, 소변은 우리 혈액 중에 예, 대사 산물에 이제 찌꺼기를 걸러주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 찌꺼기를 제대로 걸러주지 못하고 또 수분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이제 몸에 붓기가 생기면서 부종이 생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스트레스가 생기면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면서 예, 순환이 잘 안 됩니다. 이때는 다리 순환이 아니라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에 심장에서 피를 제대로 못 보내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원인의 5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되는가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리 부종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와 한방지압법은 무엇인가요? 예, 지압법은 인중과 삼음교인데요. 예, 인중은 예, 이렇게 코 밑과 입 사이에 예, 가로 주름이 있는데 패인 곳이 있는데 이 부분을 인중인데, 코 밑과 예, 입술 윗부분에 예, 2분의 1 지점을 두 번째 집게손가락으로 한 5초씩 뻐근할 정도로 이제 눌러주시면 되고,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화장을 하기 때문에 예, 주로 이제 집에서 또는 자고 일어나서 자기 전에 자주 해주시면 예, 붓기를 빼는데 이제 특효혈입니다. 두 번째는 삼음교혈인데요. 삼음교혈은 예, 내측 복사뼈에서 예, 복사뼈를 자신의 5번째 손가락 끝부분에 대고 예, 안쪽으로 올라오다 보면 뼈가 하나 느껴집니다. 그 뼈 뒤쪽으로 눌러가다 보면 두 번째 손가락의 끝부분에 오목하게 들어가는 부분을 약간 뻐근할 정도로 자신의 엄지손가락으로 한 10초씩 해주시면 되고, 예, 그래서 현재 자신이 왼쪽이 더 붓는다 그러면 더 붓지 않는 오른쪽을 먼저 해주고, 예, 그 다음에 왼쪽을 해주고 이렇게 교차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SNS로 올라온 건강 고민을 살펴봤는데요.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개인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끝으로 건강 제안을 함께하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소개해 주실 건강 제안은 무엇인가요? 예, 오늘 드릴 건강 제안은 이제 하지 관절 통증, 예, 고관절이라든지 무릎이라든지 예, 발목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족저근막염이 있는 통증에는 관절에 무리를 주기 때문에요. 활동, 특히 이제 걷는 활동을 최소화해 주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보행은 일상생활에서 당연한 동작 중 하나죠. 그래서 다리의 관절 통증으로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통증이 있는 동안에는 활동과 움직임을 최소화해야 되는데요. 일상에서 통증 없는 건강한 보행이 있을 때 더 자유롭게 운동도 하고 활동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오늘도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